C 언어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메모리의 다른 부분들을 간접 참조할 수 있는 포인터라는 것은 여전히 C++에서도 제공되어집니다. 그런 C, C++의 포인터가 갖는 특징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미 알고 있다시피 포인터라는 것은 메모리상에 어떤 다른 값이 저장되어져 있는 메모리에 대한 주소를 가질 수 있는 변수나 상수를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선 그림에서와 같이 정수형 변수 i가 메모리 1000번지부터 할당되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1000번지부터 1003번지까지의 4바이트 공간에 대한 영역이 확보되어지고 그 시작 주소 1000번지라는 것이 변수 이름 i에 직접 매핑되어져서 사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코드 상에 i라는 변수에다가 10을 할당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 이 변수 i가 직접 매핑하고 있는 1000번지서부터 4바이트 공간에 10이라는 정수 상수 값을 32비트 데이터로 코드화해서 집어넣어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의 변수를 선언을 했을 때 사용되어지는 자료형이라는 것은 그 변수가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을 기술하는데, 즉 몇 바이트의 공간이 할당되어질 것인지 또 그 할당되어진 공간을 어떤 식으로 코드화해서 사용할 것인지를 지정해 준다라고 했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정수형 포인터 변수 p를 선언을 했다라고 한다면 p라는 변수도 앞서서 살펴봤던 i라는 변수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변수에 대한 식별자로서 일정한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어지고 그 공간에 대한 시작 주소에 직접 매핑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우리 환경에서의 모든 포인터 변수는 기본적으로 4바이트 공간이 할당되어진다라고 했었어요. 정수형 포인터나 더블형 포인터나 상관없이 하나의 주소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4바이트 공간이 할당되어지는 것이죠. 특히 이런 정수형 포인터다라는 것은 하나의 주소를 저장하는데 그 주소에 가보면 정수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주소값은 정수형 변수에 대한 주소값만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일반적으로 포인터 변수는 기존 변수에 대한 주소 연산자를 통해서 어떤 상대적인 주소값을 통해서 초기화해 준다라고 했었죠. 다음과 같이 i라는 변수의 시작 주소를 p에다 넣어라 라고 한다면 i라는 변수에다가 10을 넣어라 라고 했을 때 i라는 변수가 직접 매핑하고 있는 1000번지에다가 i라는 변수의 타입, 즉 4바이트 타입의 정수 데이터에 대한 비트율로서 변환해서 집어넣듯이 현재 p에다가 i의 주소를 집어넣어라 라고 한다라고 하면 현재 p라는 변수가 직접 매핑하고 있는 1004번지에다가 현재 하나의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는 4바이트 공간에 현재 1000번지라는 주소값을 코드화해서 집어넣어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이 포인터 변수 p는 1000번지라는 주소값을 가지면서 더불어서 메모리 1000번지를 간접 참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실질적인 예를 살펴봅시다. 자, 정수형 변수 xy와 포인터 변수 p1, p2라는 것이 선언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메모리 1000번지서부터 각각 4바이트 공간씩 현재 변수 xy 그리고 p1, p2가 할당되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실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이런 순서대로 메모리가 할당되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우리는 그냥 상대적인 값들만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춰 봅시다. 자, 여기서 x라는 변수에 마이너스 42, y라는 변수에 163이라는 값이 집어넣게 되면 각각 x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1000번지와 y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1004번지에 마이너스 42를 코드화한 이진 비트열과 163을 코드화한 이진 비트열이 각각 4바이트의 길이로 저장이 되어질 거예요. 자, 같은 관점에서 p1이라는 변수와 p2라는 변수에 각각 x의 주소값, y의 주소값을 집어넣게 되면 이제 p1이라는 변수에는 1000번지라는 주소값이, p2라는 변수에는 1004번지라는 주소값이 저장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x라는 변수의 자료용은 정수형이었기 때문에 정수상수값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현재 p1이라는 변수는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정수에 대한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정수형 변수에 대한 주소값 1000번지 또 1004번지라는 값이 각각 저장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사용을 할 때에는 정수형 변수와 비교해서 생각을 하면 쉽다라고 했었고,
또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에 대한 타입과 가리키는 곳에 대한 타입에 대한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가 보면 다소 명료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 P1이라는 포인터 변수로는 1000번지를 간접 참조할 수 있고 P2라는 포인터를 통해서는 1004번지를 간접 참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상황만 본다라고 한다면 정수형 변수는 정수값을 갖고 있고 포인터 변수는 주소값을 갖는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도 차이점이 없을 거예요. 자, 다만 포인터 변수가 기존의 정수형 변수와 차이점이 있는 바로 유일한 점은 포인터 변수는 간접 참조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간접 참조 연산을 하지 않는 포인터는 정수형 변수와 같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거예요. 자, 따라서 포인터 변수 P1이 가리키는 곳에다가 17을 넣어라 라고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현재 P1에다가 무엇인가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P1이 가리키는 곳에다가 무언가를 집어넣는다라는 것이죠. 현재 P1은 1000번지라는 주소값을 갖고 있고 따라서 이 1000번지라는 x라는 정수형 변수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0번지에 17이라는 값을 할당해 주게 되어질 것이에요. 자, 같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구문은 역시 P1이 가리키는 곳에다가 무언가를 집어넣을 것인데 이제 집어넣을 대상이 P2가 가리키는 곳의 값을 집어넣어라 라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x는 y라는 표현식이 있었다라고 하면 x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곳에 y라는 변수의 값을 집어넣어라 라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구문은 P1이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곳, 즉 1000번지에 P2가 가리키는 곳의 값, 즉 163을 집어넣어라 라는 표현이 되어져서 1000번지에도 163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어진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P1 equal P2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x는 y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한다라고 했었어요? x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곳 1000번지에 y라는 변수의 값 163을 넣어라 라는 형태가 됐던 거죠. 이제는 간접 참조 연산 없이 포인터 변수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정수형 변수와 똑같이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저 P1이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곳 1008번지에 P2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곳의 값 1004번지라는 값을 집어넣어 주어라 라는 처리를 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1008번지도 1012번지도 모두 다 1004번지라는 주소값을 가질 수 있고 따라서 이 두 포인터는 모두 다 y라는 변수를 가리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포인터를 사용을 할 때에는 그림을 통해서 현재 포인터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이 무엇인지, 그래서 간접 참조 연산자와 같이 사용했는지 혹은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포인터 변수의 값을 바꾸는 건지 아니면 포인터 변수가 간접 참조하고 있는 곳의 값을 바꾸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식별해 가면서 살펴봐 두기 바랍니다. 자, 이런 포인터가 사용되어지는 경우는 주로 함수의 매개 변수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했었죠. 자, 함수의 매개 변수로 포인터 매개 변수를 사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포인터 매개 변수를 통해서 단일 변수에 대한 주소값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scanf와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의 함수가 두 개 이상의 값을 한 번의 함수 호출을 통해서 반환하는 효과를 얻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 개의 포인터 매개 변수를 통해서 값을 반환해 줄 수 있도록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더불어서 구조체처럼 덩치가 큰 변수가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구조체는 함수 인수로 사용되었을 때 구조체 변수의 값이 복사되어져서 전달되어지는데 덩치가 크면 그 복사되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자, 그래서 구조체를 복사해서 보내는 것 대신에 구조체에 대한 주소값을 전달받음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함수를 호출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이렇게 구조체 변수에 대한 주소값을 전달받았다라고 하면 함수 안에서 포인터 매개 변수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실행수 영역에 대한 구조체이기 때문에 어떤 조작이 끝난 다음에 함수가 구조체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효율성들도 가질 것이에요. 자, 이번 학기에 우리가 클래스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어질 텐데 이 클래스라는 개념은 구조체와 거의 똑같다. 우리 C++에서 구조체와 클래스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했었죠. 자, 따라서 이렇게 클래스로 표현되어지는 객체들을 사용할 때에도 포인터 매개 변수가 주로 사용하게 될 것이에요.
자, 더불어서 덩치가 큰 데이터 구조 중에서 보면 배열이라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자, 배열 같은 경우 함수의 인수로 사용할 때에는 무조건 배열의 이름을 통해서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전달한다라고 했었죠. 자, 따라서 배열을 전달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포인터 매개 변수가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담감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인터를 전달하지만 포인터가 아니라 배열처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주로 함수의 매개 변수로 포인터 변수가 사용되어지기는 하는데, 함수의 매개 변수로 사용되어지지 않는, 즉 어떤 함수 안에서 지역적으로 포인터를 선언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마 거의 다 어떤 함수가 주소를 반환하기 때문에 그 반환되어지는 주소를 전달받기 위한 목적으로 포인터 매개 변수를 지역적으로 선언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C 언어에서 사용을 했던 에멀록이라는 함수나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 중에서 스트링 카피 같은 함수들이 모두 다 주소를 반환하는 대표적인 함수였었어요. 다만 어떤 함수가 주소를 반환한다라고 한다면 그 반환되어지는 주소는 반드시 함수가 끝난 다음에도 유효한 공간에 대한 주소여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동적 할당된 주소값을 호출축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포인터 매개 변수를 갖는 경우에 대한 특징들을 좀 그림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 자, 현재 메인 함수 내에서 변수 x가 선언되어 있다라고 하고 그 x가 메모리 1000번지서부터 할당되었다 가정해 봅시다. 현재 x라는 변수는 초기화되어지지 않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어떤 임의의 쓰레기 값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 x라는 변수에다가 10을 넣어라 라고 하게 되어지면 이제 x라는 이름이 직접 매핑하고 있는 1000번지에 10이라는 정수 상수 값을 4바이트의 길이의 BTR로 코드화해서 적절히 집어넣어주게 될 거예요. 자, 이후 이 x라는 변수의 값을 어떤 처리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0으로 만들어내는 처리를 수행을 해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더불어 어떤 변수를 0으로 만드는 일이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가정해서 함수를 통해서 처리해 보려고 구성을 해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냥 x는 0 해버리면 되기는 하는데, 자, 이렇게 set0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set0라는 함수가 포인터 매개 변수를 갖고 있는 함수이다 보니까 x라는 변수의 주소값, 즉 정수형 포인터 매개 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수형 변수에 대한 주소값을 전달해 주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에요. 자, 따라서 함수 호출 시 set0라는 함수로 제어의 흐름이 넘어가면서 매개 변수 var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생성되어지고 1020번지에 할당되었다 가정해 봅시다. 이때 실인수의 값인 x라는 변수의 주소값인 1000번지라는 것이 매개 변수 var로 값이 복사돼서 전달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따라서 현재 var이라는 변수는 x라는 변수의 값이 아니라 x라는 변수의 주소값을 갖고 있게 되어지고, 따라서 함수 내부에서 이 var이라는 포인터 매개 변수를 간접 참조 연산자와 같이 사용하게 되어지면 이제 이 var이라는 변수의 값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var이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곳의 값을 새로운 값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따라서 현재 이 구문은 메인 함수 영역에 있는 실인수의 값 x라는 변수의 값을 0으로 바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 함수는 어떠한 값도 호출축으로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호출축에 복귀하게 되었을 때 x라는 변수는 값이 바뀌어진 효과를 유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포인터는 배열을 가리키는 용도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우리 앞에서 배열을 전달받는 함수의 매개 변수도 포인터 변수이다 라고 했었죠. 자, 다만 정확하게 표현한다 라고 한다면 포인터가 배열을 가리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포인터는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도록 해줌으로써, 그리고 인접한 영역에 계속 같은 타입의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어떤 포인터 변수 p가 어떤 배열에 대한 첫 번째 요소에 대한 주소값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포인터 변수에다가 정수 k를 더한 값은 그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배열의 k번째 요소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는 것과
내부적으로 같은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즉, 포인터의 산술 연산은 배열의 첨자 연산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역시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리스트라는 더블형 3개짜리 배열이 하나 선언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배열의 요소값을 나타낼 수 있는 선택식과 각 요소가 할당되어진 메모리의 주소값은 주소 연산자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배열의 시작 주소를 나타낼 수 있는 값은 간단하게 배열의 이름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이 상황에서 더블형 포인터 P를 선언을 했을 때, 자, P라는 포인터는 주소를 담을 수 있는 포인터인데 그 주소에 가보면 더블형 값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리스트라는 배열의 선택식을 통해서 각 요소에 특정한 값을 할당을 해주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더불어서 이 P라는 포인터도 리스트라는 배열의 이름을 통해서 적절히 초기화를 해주었어요. 현재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과 같은 것이고, 따라서 1000번지라는 주소값이 P라는 변수에 할당되어지게 되어지면서 이 P라는 변수는 마치 배열의 시작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만 P라는 변수는 주소를 갖고 있는데 그 주소에 가보면 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블형 수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P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것은 리스트라는 배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리스트라는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훨씬 정확한 표현이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포인터가 배열을 가리키려고 한다라고 하면 요소 타입뿐만 아니라 요소에 대한 개수 정보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 P라는 변수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는 못해요. 따라서 배열을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는 배열 포인터라고 따로 존재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걸 다루는 건 아닙니다. 자, 이 상황에서 P라는 포인터 변수가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킨다라고 했고, 이 P라는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정수 산술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어지면 각각 P 플러스 1과 P 플러스 2는 현재 P가 가리키는 요소부터 하나만큼 또 둘만큼 떨어진 요소의 시작 주소를 나타내주는 표현이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 주소 표현에 간접 참조 연산을 추가한 다음의 표현들은 각각 배열의 선택식이 나타나는 요소 값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배열의 첨자 연산은 포인터 연산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는 있어요. 물론 배열과 포인터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포인터를 배열 이름처럼 간주해서 마치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포인터 변수 P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첨자 연산을 사용을 해주게 되어지면 배열의 요소 값들을 나타낼 수 있는 선택식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P는 배열이 아니지만 P를 배열 첨자 연산과 같이 사용을 해줌으로써 마치 그 P가 가리키는 리스트라는 배열의 선택식과 동일한 표현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실제로 이 요소 값들을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나 이런 표현 또 이런 표현까지도 다 허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관점에서 배열의 이름이라는 것은 배열의 시작 주소를 나타내 줄 수 있는, 하지만 할당되어지는 배열에 따라 한 번 할당되어지면 변경할 수 없는 일종의 포인터 상수에 해당할 수 있다 보니까 역시 리스트라는 배열의 이름을 기반으로 해서 포인터의 산술 연산들을 적용을 해주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은 모두 다 배열 요소의 각각 시작 주소들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유효한 표현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포인터가 배열의 시작 요소를 가리키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해둔다라고 하면 배열과 연동되어진 포인터들을 조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